가장 많이 발생되는 화장실, 두 번째로 에어컨 쪽 침대 매트리스 뒤쪽이에요. 특히 그 신발장 안쪽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실이 있거나 계단실하고 맞닿아 있는 벽면이 있는 집들. 이동진 대표님, 네네. 유튜브 채널 이름이 집문제해결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표님 원래 직업은 곰팡이 제거 1등 업체 주식회사 에이코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여쭤보려고 하는 거냐면 겨울이라 곰팡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1,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듯이 곰팡이도 더 커지기 전에 좀 빨리 잡으면 죄송합니다만 에이코 같은 업체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곰팡이가 안 생겨 있더라도 좀 주기적으로 둘러봐서 아예 초장에 곰팡이가 생기기 전에 잡아낼 수 있는, 즉 대표님 경험상 이런 곳이 곰팡이가 잘 생기니까 평소에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좀 둘러봐라, 그래서 미리 잡아라 하는 핵심적인 장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 장소를 미리 알면 둘러보면은 곰팡이를 초장에 잡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굉장히 빨리 잡으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빨리 잡으신 것처럼 곰팡이가 많이 발생되는 곳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한 2만 번 이상의 상담을 하고 그만큼의 시공을 했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공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발생되는 초기 증상으로 나오는 곳이 10중 8구 화장실, 곰팡이 있던 집은 화장실에 일단 곰팡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어디에 있었냐면 에어컨 쪽에도 무조건 곰팡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곰팡이가 우리 집에 어딘가에는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거기서부터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화장실 실리콘이나 우리 집의 에어컨의 벽걸이라든가 해서 보셔서 여기 곰팡이가 있나? 그러면 우리 집 어딘가에도 곰팡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종의 리트머스 종이네요.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됩니까? 곰팡이가 이제 났다, 거기에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달려가서 보셔야 될 곳이 첫 번째는 베란다 쪽인데요. 앞베란다하고 뒷베란다가 있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뒷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 뒤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앞베란다 쪽은 앞베란다 창고 부분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 부분들이 곰팡이를 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냐면 가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보기 힘들죠. 그렇죠. 뒷베란다는 세탁기로 가려져 있고 앞베란다 창고에는 뭐 캐리어라든가 기타 뭐 물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뒤편을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촉발된 곰팡이가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란다부터 일단은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 어디부터 봐야 되나요? 방 같은 경우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샤시 쪽 위에 있는 그 커튼 박스 있죠. 즉 방 안도 그렇고 베란다에 있는 블라인드 커튼 박스 위쪽 뒤편 커튼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이제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곰팡이는 안 보이는 곳에서 먼저 자라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맨날 열고 닫아서 창문 밖에 경치는 보시는데 환기하려고 여시기는 하는데 그 위에 등잔 밑이 어두운 게 아니라 커튼 위가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포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커튼 박스 주변, 베란다도 블라인드 박스 위, 코너 부분, 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을 이제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그러면 베란다에서 시작된 게 커튼 박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커튼 박스 시작된 게 베란다도 나갈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왔던 시작되는 그 다음 버전이 있는데 일단은 외벽 쪽이긴 한데 외벽 쪽에서도 확인이 굉장히 늦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잠을 잘 자는 침대 매트리스 뒤쪽이에요. 침대 머리맡 쪽 뒤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머리하고 사이드에 있는 코너 부분 밑에 특히 침대가 일단 무겁잖아요. 무겁다 보니까 잘 옮기시는 일이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도 쌓이고요. 먼지가 쌓였다는 건 곰팡이가 먹을 유기체들도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곰팡이 먹이가 많군요. 그렇죠. 먹이도 많고 그만큼 청소하기 힘들다는 건 곰팡이 관리하기도 힘들다. 왜냐면 청소기가 안 들어가니까 먼지가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정도면 곰팡이도 거기서 터치를 안 받는 상황이 되니까 빨리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침대 머리맡에서 중요하게 보실 세대들은 어디냐? 필로티그죠. 소위 2층 집인데 아래가 주차장이신 집들은 꼭 침대 머리맡에 사이드 코너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바깥이랑 거의 맞닿아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맞닿아 있으면서 아래쪽. 그래서 필로티의 구조인 2층은 무조건 침대 매트리스 코너 부분을 꼭 봐라. 필로티 구조가 그거죠. 그 1층 주차장 확보하려고 1층은 기둥으로 돼가지고 맞아요. 빌라에 많이 네네. 있는 구조. 네, 맞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게 어디냐면 우리가 그래도 자주는 보는데 특히
그 신발장 안쪽이 있습니다. 근데 신발장 안쪽에서 곰팡이가 피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방화문 있죠? 현관문 네. 테두리. 거기에 결로가 생기시는 집들은 무조건 신발장 안쪽에서도 부추라든가 롱부추라든가 그런 거 크게 놓은 거 또는 뭐 세무라든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발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좀 검정색 같은 경우에 잘 이렇게 보세요. 뒤꿈치 밑에라든가 고무재질 바로 위에 안 보이는 코, 속 쪽이라든가 이런 부츠를 한번 까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에 결로가 있다. 신발장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이해됐어요. 네. 아, 대표님 의외로 과학적이시네요. 뭐 그렇죠.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굉장히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서 좀 특수한 경우 엘리베이터실이 있거나 계단실하고 맞닿아 있는 벽면이 있는 집들 그 부분에 하단 부분이 가장 많이 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단 부분보단 하단 위주로 좀 많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구들이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환기 구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코너 부분 가구가 옮기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쪽 위주로 좀 많이 보시고요. 특히 엘리베이터실은 그 안쪽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미세하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석고보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씩 들뜰 수도 있어요. 미세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mm의 틈만 생겨도 거기에서 냉기가 들어오거든요. 냉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쪽을 중심적으로 곰팡이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 실내랑 외부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코너 부분 이게 마치 그 한겨울에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은 춥잖아요. 차갑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어떻게 보면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같은 부위들이 있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체킹을 잘 하셔도 곰팡이가 초반에 조금만 발생이 됐어도 초기 진압을 하시면 얘네들이 포자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곰팡이가 다른 부분에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참 중요한 게 이도 약간 썩으면 치과 가서 얼른 그 부분만 떼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가면 이를 아예 뽑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곰팡이도 진짜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살펴보면서 있는지를 보면은 커지기 전에 빨리 잡을 수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곰팡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좀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한테 암이 걸린다면은 집에 암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일기 때 초기에만 잘 잡아내시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잘 케어만 하시면 이미 시작되는 원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진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신 대표님이 곰팡이 난 곳에 가서 이제 플래닝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이제 견적 본다고 하는 건데 곰팡이 난 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집이 몇 층에 있는지 모서리인지 엘리베이터가 옆에 있는지 괜히 위도 보시고 창밖을 내다봐서 밖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이유가 이 집이 어디가 암 일기가 걸릴 만한 부분을 미리미리 다 보시는 거군요. 어디서부터 곰팡이가 타고 들어오는 건지. 맞아요. 시작만 잘 막아도 그 다음 단계에 필 수 있는 가교 역할이 되는 브릿지를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암이 전이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우리 집을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커졌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나 어떤 자재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뭐 윗집에서의 어떤 누수 관련되거나 아니면 배수관의 어떤 뭐 작동이 잘못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바이트가 나온다든가 물이 넘치거나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조적인 외적인 부분의 다른 일들이라 이거는 다음 편이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요 내용도 좀 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도 타고나게 아픈 곳이 있잖아요. 저는 장이 약해서 좀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인데 또 약한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곰팡이가 생겼던 곳 닦잖아요. 이제 없어졌다 했는데 다음에 또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번 났던 곳엔 계속 나더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곰팡이 재발을 좀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업체를 부르지 않고 일단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해드려도 될까요? 퇴근하셔야 되는구나. 오늘 이 부분 알고 저도 이제 메모를 했거든요.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초장에 암이 전이 되거나 1기에서 2기, 3기 안 되도록 초장에 잡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암이 생겼다. 즉 곰팡이 생기는 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집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떡하지? 구독 누르면 되지. 나는 벌써 눌렀는데.